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무효가 있어요. 자, 행정행위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처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작용이라고 했죠. 이런 의미로도 가끔 쓰입니다. 작용이라는 말도 써요. 행정작용.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행정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이 언어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단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무효라는 것은 외관은 갖췄습니다. 행정행위의 외관은 갖췄어요. 외관. 그러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죠. 그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주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 문서주의냐 아니냐는 주로 많이 따지는 것은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제기할 때는 어디다 제기할 것 같습니까? 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제기는 행정청, 즉 처분청에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여기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알았죠? 이렇게 두 군데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때는 서면주의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서면주의냐, 아니면은, 구두주의냐, 아니면은, 병행주의냐, 이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을 하죠. 행정심판을 심리합니다. 심판을 심리한다. 행정심판을 심리하게 되는데, 이때는 구두주의와 그 다음에 서면주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병행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재결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심판 재결이 있습니다. 재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구두주의냐 서면주의냐가 매우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도 한번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행정심판 재기는 처분청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틀렸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 무효고요. 자, 이제 시험에 출제될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학교, 학교 환경, 위생. 좀 길어요. 위생정화위원회. 정화위원회. 자, 이걸 좀 시험 예상 문제 하겠습니다. 자,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이 공물이라고 봐야죠. 공용물인데, 이런 공용물에 대해서, 위생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집단 감염이 올 수 있어요. 팬데믹처럼. 자, 지금, 우한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한 바이러스는 이것은 감기의 일종이다. 중감기라고 있죠. 감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미크론으로 바꾸더니 그죠? 지금 오미크론 상태에서 독감처럼 됐지 않습니까? 목감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종의 독감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맞았던 백신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죠? 일종의 이제 물백신처럼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문제는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많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행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행정상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만큼 위생이 중요하다. 그죠? 위생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말이죠. 건너뛰었다. 이것을 도과했다. 건너뜁니다. 자, 이거는 그럼 무효사유일까요? 취소사유일까요? 이것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취소사유라는 겁니다. 취소사유. 자, 이거 시험에 꼭 출제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유재산, 즉 행정재산 매각 신청 반려행위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이 없다고 그랬죠. 자,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협의 취득 같은 경우는 사법행위다. 처분성이 없습니다. 이런 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는 일부 무효가 전부 무효다.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법은 일부 무효가 전부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무효가 일부 무효다. 민법에서는 일부 무효가 전부 무효죠. 이런 흐름인데 행정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꼭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청장과 협의를 누락했다. 자, 시험에 출제 되겠습니다. 산림청장. 자, 원래는 산림청장과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분묘라든가 아니면은 이 산이죠. 주로 이제 국유림 같은 건데 국유림을 예를 들어서 뭐 훼손해 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군사 어떤 시설을 건설한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연대장이다. 그럼 여기다 무슨 건물 짓고 싶죠.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뭐 트랙터라든가 뭡니까 이 포크레인 같은 걸 가지고 이 형질을 변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를 누락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취소 사유라는 겁니다. 이것도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라고 그랬죠? 누락을 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꼭 시험에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교 환경 위생 종합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심의를 도과했다. 이걸 생략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중도가 높습니다. 이거 말고 뭐 앞으로 나올 것을 제가 뭐 계속 찍어 드리는데 지금 뭐 16강째 아니겠습니까? 16강째인데 16문제 제가 찍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매 강좌마다 두세 문제를 찍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좋습니까?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그 정도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어요. 조합원들. 자, 이것도 저 별표 좀 쳐주세요. 조합원들한테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 가던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사건을 예를 들어 줄게요. 평당 100만 원 가던 성남시의 그것도 산 야산입니다. 야산에다가 지금 아파트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가 지금 평당 2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1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 됐다 그러면 20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개발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고 하죠. 부담금을 과세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조합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조합원에 대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조합원이 이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재건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말고 어떤 주택 개발을 할 때 말이죠. 이건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토지 소유자가 있을 겁니다. 조합원이죠. 조합원. 그 다음에 이게 조합이 있을 건데 조합. 자, 소송을 걸 때 만약에 과세 처분 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과세를 했을 때 이 조합이 원고가 될까요? 아니면 조합원이 될까요?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합이 원고가 된다는 겁니다. 조합원은 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하지만은 또 시험장에 가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 최고 공고를 안 했다. 자, 주민등록을 말소했을 때 최고, 독촉하는 걸 최고라고 하잖아요. 알리는 거. 최고는 독촉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법학 공부할 때 최고, 그럼 최고는 베스트 아니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최고가 아니고, 이거 독촉이라고 보면 돼요. 알리는 거죠, 최고. 그래서 일종의, 이 고시 비슷한 겁니다. 최고. 고시라고 꼭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자, 요거는,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당연무효. 최고 공고를 안 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돈 좀 갚으세요. 뭐 이런 거. 이걸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시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리는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람 절차. 자, 별표 좀 치세요. 어떤 환지 예정 지정 처분이 있습니다. 환지 처분이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환지 처분. 환지 지정 예정 처분도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환지 처분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제 행정법은 공부를 하고서 금방 까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약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건 돌아서면 까먹어요. 알았죠? 자, 공람. 자, 어떤 환지를 할 때는, 환지 처분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보게끔, 여러 사람들이 보게끔, 보게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람이라고 합니다. 공람. 만약에 공람 절차를 생략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액세스권이라고 하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무효 사유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하자가 큰 거죠.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하자가 크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따라서 이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상당히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든지 어렵죠.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쉬운 건 없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쉬워 보여도 당장 내가 해보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국가정보원 여기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가정보원장이 임면, 즉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면직 처분했다는 거죠. 자, 원래는 5급 이상이다 그러면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고 면직하는 게 원래 정상인데 국정원장이 말이죠. 5급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면직 처분했다. 의원 면직 처분했습니다. 이럴 때 이게 이 권한의 남용일까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이죠. 정보원장의 면직 처분이 있습니다. 원래 5급 이상이 있잖아요. 5급 이상은 대통령이 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5급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경정 그러면 4급에서 5급 사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4급인가 한번 그 군인으로 치면 한 중령 정도, 중령에서 한 대령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대령 정도. 물론 군인들은 뭐 대령만 돼도 뭐 2급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검사가 초장 검사가 보통 4급 정도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은데 판사 같은 경우도 아마 고수준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경정까지는 이제 파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경정이면 대충 한 5급에서 한 6급 사이 이 정도 된다고 보는데 특히 말이죠.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계급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계급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국정원은 처음부터 들어갈 때 7급부터 뽑아요. 7급. 9급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국정원에 근무한다는 말을 못하죠. 무슨 회사, 주식회사 근무한다 그러고 은퇴해도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군사적 비밀이라든가 국내 비밀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이제 국정원에서 북한에 송금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사실 그 돈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돈줄을 쪼여놨으면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북한이 없어도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이게 진퇴양난, 진퇴유곡인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건 중요하다. 외교상 어떤 유도리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이 면직시키는 건 괜찮다는 얘기죠. 이것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취소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 부담금, 아까 설명드렸고, 개발 부담금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합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한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주택조합한테 해야 된다. 물론, 주택조합이 사업 시행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주택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체대한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한테 하면은 당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자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가 또 문제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에 관련된 겁니다. 이 폐기물 예를 들어서 폐기물에 대한 설치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폐기물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입지 선정할 때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좀 길어요. 행정법은 항상 이렇게 깁니다. 입지 선정. 입지 선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어떤 이 포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된다. 알았죠? 만약에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무효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무효사유. 자, 여러분들 그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꼭 시험에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공적견해 표명이냐 아니면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기물 걸려가지고 세 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폐기물.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폐기물이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폐기물 사업을 우리가 이걸 인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적견해 표명일까?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해 표명이 아닙니다. 두 번째, 폐기물 사업 처리에 대해서 내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인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청소업자 난립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청소업자 난립에 의해서 할 때는 이때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됩니다. 알았죠? 신뢰보호원칙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겁니다. 입지 선정할 때 바로 전문가가 없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무효.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도 있다.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공부라는 것은 이 왕도가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지만 이게 시작과 끝을 우리가 잘 요약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이 본 교재는요. 시험에 출제한 거에 따라서 별표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환경영향평가. 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 당연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얼마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 자.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때는 당연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당연무효. 자, 이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연무효가 된다. 꼭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가 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또 있는데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거쳤습니다. 그러나 좀 부실했어요. 부실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환경영향평가를 했긴 했는데 부실한 평가를 했다. 부실한 평가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법이 아니다. 자, 무슨 얘기가 똑같으냐면 수돗물을 공급할 때 최상의 어떤 이 정수 작업 있죠. 최상의 정수 작업을 하지 않고 수돗물을 공수했을지라도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병이 이 혈액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액과 이 어떤 심정적 어떤 생각 여기서 오는데 주로 혈액에서 많이 피가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공기도 좋은 공기, 그다음에 물도 좋은 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걸 받고서 예를 들어서 뭐 수자원을 우리가 이제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자원 보호 구역 이런 게 있어요. 이 수자원 보호 구역을 선정하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자, 수자원 보호입니다.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거 있죠. 선정하는 것은 바로 법률상 이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사적이게 불과하다. 알았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볼 때, 이거 수자원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의외로 수자원, 수자원에 대한 보존 자원 이런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선정은 반사적 이익이다. 즉,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거 왜 해제하느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앞으로, 전 세계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100년 후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일본의 이제 도쿄라든가, 시로시마라든가, 나카사키 이런 데는 뭡니까? 물에 잠긴다고 그러죠? 우리 경우도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 100m 정도 이렇게 물에 잠긴다고 그러는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집을 좀, 땅 같은 것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그 빙하기가 있었고, 간빙기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붙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붙어가지고 이 동해바다가 호수였었습니다. 호수. 근데 점점 이게 대륙 무슨 확장설에 의해서 점점 이게 바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동해바다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기다가 이 알래스카라든가 북극에 있는 빙하가 점점 녹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즉 뭐냐면 그만큼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법에서는 꼭 한 문제가 출제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환경 영향 평가를 안 받았다 그럼 당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 무효 사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가 이제 취소와 철회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험에 출제되는 게 딱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처음에는 이제 취소가 있죠.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무효가 있고, 그 다음에 철회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삼총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권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직권 취소.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소급무효입니다. 소급무효. 처음에는 하자가 없었어요. 그죠?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취소를 함으로써, 그죠? 이것을 없애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고, 무효는 뭡니까? 처음부터 하자가 중대합니다. 중대. 그래서 처음부터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처음엔 효과가 있었죠. 있었다가 소급해서 없애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취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회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효과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까지. 그러나 장래적으로 무효를 시킨 거. 장래적으로. 자, 이게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장래적으로. 자, 장래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게 좀 조심해요. 나중에란 말은 바로 사정이 변경돼서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사정이 변경이 돼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변경이 돼가지고 무효화시키다. 장래 무효입니다. 자, 장래 무효화시키는 거다. 이것이 바로 철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가 시험에 나오면 영아보육법이 나왔죠. 영아보육법상 유치원 설립 허가 취소가 나왔어요. 자, 유치원 설립 취소. 설립 취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취소라는 개념이 뭘까 이런 뜻입니다. 취소가 바로 이때는 철회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철회 사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됐고 철회는 바로 장래 무효죠. 장래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너무너무 뜨고 있는 게 바로 직권 취소 아니겠습니까? 직권 취소는 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직권 취소하고 병립할 수 없는 게 바로 실권의 법리죠. 실권. 자, 실권과 직권 취소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병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실권과 그 다음에 직권 취소가 같이 있었다. 이거 100% 틀린 문제입니다. 알았죠? 직권 취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불가정력이 발생하더라도 병력이 발생하더라도 자, 법원은 행정청이죠. 행정청은 이를 법적 근거 없이 근거가 없이도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엄청나게 스토리가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 꼭 출제되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철회하고 또 구별해야죠. 철회하고 직권 취소하고 공통점 뭐냐? 철회도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주 출제되죠.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은 바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아니면 1번 문제가 법률유보 아니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가 뭐 장소에 따른 뭡니까? 소급, 진정소급, 부진정소급이 나오고 2번, 3번 문제가 바로 법률유보잖아요. 행정법에서 법률유보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취소하고 철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쭉 나와 있죠. 자, 취소는 소급무효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쟁송 취소. 취소는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가 있습니다. 쟁송 취소는 뭐냐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서 우리가 알아둘 사항이 뭐냐면 취소 사유가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단골 손님이다 볼 수 있어요. 자, 잠깐 보십시다. 뭐 뒤에서 제가 이제 행정쟁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행정쟁송을 행정심판과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쟁송이라고 그래요. 행정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취소하라. 취소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등 확인심판. 확인심판입니다. 확인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 자, 이거 잘 나옵니다. 요거. 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은 외우셔야 돼요. 항당민기입니다. 항당민기. 이렇게도 공부해보세요, 한번. 요즘에,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난 걸 봤는데요. 요즘에 로우스쿨 교수들도 인터넷상에 자기들이 올리더라고요, 이거를. 저도 뭐 대학 교수 출신이고 뭐 이런데, 인터넷상으로 행정법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참 이제 비교 분석해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야, 이걸 제가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로우스쿨 교수들도 참 이 연구 분석을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거 제가 이제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 학원가에 있는 선생님들이 엄청 노력을 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저도 뭐 학원 강의하다가 대학교 갔다가 다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 로우스쿨의 행정법 선생님들 이렇게 교수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이지만, 학원가의 선생님들이 더 우위 같아요. 제가 볼 때. 강의도 훨씬 많이 하시고, 내용도 훨씬 풍부해요. 보니까. 그리고, 연구를 맨날 하다 보니까 이게 수준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로스쿨 전국에 있는 로스쿨 교수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서.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딱 나온 거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처럼 달라가지고 인터넷에서 다 공개를 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끌어준 사람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항고소송이라고 그래요. 항고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민중소송이라고 그래요.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기관소송.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고소송도 세 가지로 또 나누죠, 이렇게. 그죠? 취소소송,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소송이라고 했죠. 이것은 법률관계소송입니다. 법률관계. 이 소송이고, 민중소송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선고소송이랄지 아니면은,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민중소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환제도 이런 거죠. 소환, 국민소환, 주민소환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걸 뜻해요. 행정학에서는 자주 출제돼요. 이상하리만큼 행정법에서는 지방자치법이 또 안 나옵니다. 대신에 행정학에서는 꼭 나옵니다. 행정학에서는 지방자치법은 행정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거기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이것도 행정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정법에 안 나오고 행정학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자,
저도 뭐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공토법, 그죠?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오히려, 행정학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민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토법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공인중개사 쪽에서 많이 다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형법, 형소법은 경찰, 검찰, 이쪽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다가 집중을 해서 공부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문제입니다. 기관소송이. 자, 기관소송인데, 요거는, 헌법재판소법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을 제외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이죠. 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요, 헌법심판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연법률 심사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6명 이상.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헌법 소원.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이 있어요. 탄핵 심판. 그죠? 탄핵을 할지 말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해산이 있습니다. 그럼 4가지죠. 정당 해산, 제소. 자, 정당이 국가 질서에 반할 때는 헌법 소원해가 헌법에 탄핵을 뭡니까? 정당 해산 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저거예요. 기관 소송인데, 자, 기관 소송이,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기관 소송이 제2공화국 때는 국가 기관끼리만 돼 있었어요. 자, 이거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몇 공화국입니까? 지금 제6공화국이에요. 제1공화국은 이승만이 3번 해먹었어요. 그 다음에 제2공화국 누굽니까? 이 장면 정부죠, 장면.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 여러분들 뭐, 1960년대니까, 2공화국. 그 다음에, 3공화국은 누굽니까? 3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또 5번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전두환, 몇 년도입니까? 전두환 전에 3공화국은 저거예요. 4공화국은 유신헌법입니다. 1972년도.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5공화국. 그 다음에, 이 문민정부로 가겠다. 합의를 위해서 한 거죠. 바로 노태우 정권이 6공화국입니다. 1987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은 1987년도 헌법이에요. 오래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가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의원내각제 했다가는 전쟁에 빨리 대비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송을 제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